네. 자, 조건부 확률. 네, 페이지 22쪽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쪽에 빵 3번 조건부 확률. 자, 지난해 연습 문제를 좀 미리 살펴봤었죠. 자, 조건부 확률인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게 한반도가 있어요. 한반도. 이게 한반도가 있고, 제주도도 있고요. 독도도 있고, 울릉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반도에 전체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다 통틀어서 1억 명이 산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체가 1억 명입니다. 1억 명. 자, 그랬을 때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 사람 중에, 서울을 선생님이 굉장히 좀 크게 그렸네요. 서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600만 명이 살고요. 여자가 400만 명이 산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체는 1000만 명이죠. 할 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울 사람 중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주세요. 해서 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울릉도하고 독도 살짝만 이렇게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서울 사람 중에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 거냐면 서울 사람 중에서만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우물만 쳐다보겠습니다. 그 얘기야. 우리 여기 한반도 전체 1억 명의 사람이 살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서울 사람 중에서만 찾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서울 사람 중에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조금 틀까요? 자, 서울 사람 중에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서울 사람은 남자가 600만 명, 여자가 400만 명이잖아요. 맞죠? 다 해서 1000만 명이 있는 겁니다. 그 1000만 명 중에서 여자는 400만 명입니다. 당연히 40%죠. 맞아요? 이렇게 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서울 사람 중에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라 할 때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분모분자를 1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억으로. 여기도 1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1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모분자를요. 그래 놓고 보면 이 결과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억 명 중에 1000만 명. 그건 뭐야? 1억은 파란 전체죠. 한반도 전체 사람들 중에서 서울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거는 바로 전체 한반도에서 서울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을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선생님, 전체 한반도 중에 서울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전체가 될 때는 생략해버립니다. 이거를. 예, 그래서 이건 전체에서 서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건 뭐예요? 1억 명 중에서 400명이라는 건 뭐냐면 1억 명 중에서 400명이다라는 건 뭐냐면요. 자, 이렇습니다. 요 600 플러스 400이라는 게 서울 사람들의 인구 수였었거든요. 맞나요? 요 400이라는 건 뭐냐면 서울 살면서 여자의 인구 수입니다. 맞나요? 경상도 여자, 전라도 여자 아닙니다. 서울 살면서 여자들 인구 말하는 겁니다. 400만 명이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었는데 그럼 이놈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전체 인원분의 서울 여자니까 이거는 전체에서 서울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이거 말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이놈을 A라고 해보고 이놈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 아니? A 속에서 B가 발생할 확률, 즉 A 중에 B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라 그러면 원래 공식대로 한다면 A 인원수분의 밑에 거 경우의 수분의 둘이 교집합 경우의 수입니다. 지금. 오케이?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놈을요 서울 여자라고 해야지 그냥 여자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여자들의 인원수 그러면 경상도 여자, 전라도 여자, 평양 여자, 북한 사람들 다 들어가잖아. 그치?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나는 우물안 개구리예요. 카메라 클로즈업 해갖고 여기만 보겠다 그 얘기야. 노란 영역 속에서만 생각했었을 때 우리 노란 영역 속에서만 생각해서 즉 서울에서만 생각했었을 때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러는 거. 자, 우리는 바로 서울 사람들 인구를 전체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 살면서 여자 요거를 분자에 잡아야 되고. 그래서 요겁니다. 자, 밑에 거 중에서
다시. A 중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은 뭐냐 그럴 때 밑에 거 경우의 수분에 둘이 교집합인 거 조심하세요. 교집합 경우의 수가 이제 공식이에요, 공식.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놈을 전체의 경우의 수로 분모분자를 나누면 이건 전체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분에 이건 전체에서 A면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야.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은 의미가 뭐냐면 야, 세계화 시대에 이렇게 쪼잔하게 놀 거야. 카메라 야 뒤로 좀 빠져 해가지고 전체를 보겠다 그 얘기야. 전체를 보겠다 그 얘기야. 그래서 전체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분의 서울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에서 비율분의 비율로 확률값을 구할 수도 있더라 그 얘기예요. 비율분의 비율로 확률값을 구할 수도 있더라. 여기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 분모 중에 일부가 분자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분모 중에 일부가 분자입니다. 분모 중에 일부가 항상 분자예요. 괜찮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서울 사람들 중에 서울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 밑에 있습니다. 골라갖고 그대로 베껴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입니다. 선생님 뭐예요? 헷갈려요? 예, 요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예제 3번이 있습니다. 예제 3번이 있는데 한 개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요.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그럴 때 홀수가 나왔답니다. 홀수가 나왔을 때 그 눈이 소수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반도가 있습니다. 예, 한반도가 있는데 홀수 나왔다. 네, 135가 홀수입니다. 그럼 여기 2, 4, 6 뭐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럼 책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주사위 던져가지고 홀수가 나왔습니다. 예, 홀수가 나왔습니다. 홀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면 2도 나오고 4도 나오고 6도 나올 수 있어. 근데 그런 거는 관심 밖으로 두겠다 그 얘기야. 우리는 홀수가 나왔다. 홀수만 쳐다보세요 그 얘기야. 됐어? 괜찮아요? 아까 서울 사람 중에 그러면 평양을 왜 쳐다봐? 경상도 전라도를 왜 쳐다봐? 독도 울릉도 중요하지만 거길 봐. 서울만 볼래요 그 얘기야. 서울이 전체인 것처럼 서울 말고는 난 몰라 이 얘기야.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범위를 제한해서 생각했다 그 얘기야. 예. 자, 여기서 보시면 홀수 나왔을 때라는 말은 홀수만 봤었을 때 그 얘기예요. 짝수는 쳐다보지도 마시고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걔가 소수일 확률 구하라 그랬습니다. 뭐겠어요? 홀수가 나온 경우는 1, 3, 5 세 가지잖아요. 맞아요? 하니까 3분의예요. 3분의. 보십시오. 홀수의 경우의 수분의. 그 다음에 분자를 소수의 경우의 수 그러면 안 돼. 그냥 소수는 2, 3, 5 세 개가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말하는 거는 홀수 중에서 소수니까 홀수 중에서 소수는 3하고 5하고 두 개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분자 조심해야 됩니다. 아하, 우리 관심은 홀수에만 있는 거니까 홀수는 당연하면서 홀수면서 소수인 거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홀수면서 소수인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요겁니다. A 속에서 B가 벌어질 확률은 밑에 거 경우의 수분에 당연히 둘이 AND 교집합 경우의 수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밑에 거 경우의 수분에 둘이 교집합 경우의 수에서 홀수는 1, 3, 5 세 개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맞아요? 그 중에 1하고 3하고 5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소수 골라. 예, 밑에 2개 있네요. 3하고 5하고. 맞아? 3하고 5. 개수로 말하면 요놈은 1, 3, 5의 집합 개수 분의 3, 5의 집합 개수니까 3분의 2잖아요. 3분의 2. 그럼 선생 너무 뻔한 거 가지고 길게 설명한다.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이 소리예요. 홀수 중에 소수는 얼만큼이에요? 그 얘기야. 봐봐. 맞아. 주사위 던지면 1부터 6까지 나오지만 주사위 던져서 그 발생한 결과 중에 홀수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홀수 중에 소수는 얼만큼의 비율이냐 그 소리예요. 셋 중에 2개잖아요. 셋 중에 2개. 그 얘기입니다. 3분의 2예요.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자, 이랬는데 이건데요. 잘 봐요. 이렇게 해서 3분의 1이라고 구하면 됩니다. 이게 3이고 요게 2라서 3분의 1이라고 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두 번째 공식도 있었잖아. 이게 봐보세요. 두 번째 공식. A 속에서 B가 벌어질 확률은 밑에 거 경우의 수분의 교집합 경우의 수인데 그거를 NN을 PP로 바꿔서 밑에 거 확률분의 교집합 확률로 바꿀 수도 있어.
이것도 잘 알아둬야 돼. 이 두 번째 잘 알아둬야 돼. 이거는 이런 의미야. 이거는 전체 중에서 A 차지하는 비율 1억은 뭐야? 한반도 전체를 생각하겠다 그 얘기야. 아까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애기만 보겠다. 야, 세계화 시대에 쪼다니 놀래? 카메라 뒤로 빠져가고 전체 입장에 생각하는 겁니다. 전체 1억 명 중에서 1억이죠. 1억 명 중에서 서울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 분의 1억 명 중에서 서울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 하더라도 1억은 어차피 나눠질 거 아니야. 똑같이 나오겠지. 오케이. 해서 우리는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 공식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는 홀수가 발생할 확률. 뒤로 카메라 빠졌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에 대해서 홀수면서 소수가 발생할 비율. 비율분의 비율로 구하겠다 그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주사위 던졌습니다. 1, 2, 3, 4, 5, 6분의 홀수가 차지하는 비율 1, 4, 5, 3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분자는요. 6분의 1, 2, 3, 4, 5, 6, 6분의 홀수면서 소수가 차지하는 비율 3하고 5하고 두 개잖아. 2. 오케이? 맞아. 확률분의 확률로 구하더라도 선생 6은 어차피 지우잖아. 당연하지. 해서 3분의 1하고 나오더라. 그 얘기야. 근데 두 번째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확률 문제가 아예 이렇게 비율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의 수가 제시되지 않고 비율값이 제시될 경우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좀 편하게 풀겠죠. 그래서 여러분 억지스럽지만 반드시 이거 두 방법이라고 아예 써놓으십시오. 두 방법으로 일부러 두 가지 방법 다 함께 써가지고 여러분 꼭 풀도록 하세요. 알겠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풀어도 좋지만 비율분의 비율로도 풀 수 있다.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 연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2번 하고 나와 있습니다. 흰 공이, 예제 문제 밑에입니다. 여전히 흰 공이 3개가 있고 검은 공이 5개가 있습니다. 여기 2개를 꺼냅니다. 2개를 꺼냈더니 같은 색이었대요. 같은 색이었을 때 둘 다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요. 일부러 두 가지 방법 억지로 두 가지 방법 사용해서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정의대로도 풀어보고 확률 이용해서 풀어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같은 컬러다 그랬어요. 선생님은 한반도 지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제주도하고 울릉도 속도 소중하지만 이렇게만 할게요. 자, 그럼 전체 경우가 뭔데? 흰 거 3개, 검은 거 5개 중에서 2개 고르는 전체 경우야. 이게 뭐냐면 5개 중에 8개군요. 8개 중에 2개 고르는 전체 경우에 대해서 흰 거 3개, 검은 거 5개, 8개 중에 2개 구하는 뽑는 전체 경우에 대해서 같은 색이었을 때 어떨 때가 같은 색인데 같은 색이라는 건 흰 거 2개가 뽑히는 경우죠. 3C입니다. 예. 검은 거 2개가 뽑히는 경우죠. 5C입니다. 맞아요? 5C. 그 외의 경우는 뭐야? 컬러가 서로 다르다라는 건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이겁니다. 오케이? 예, 해서 3C2, 5C2, 3C1 곱하기 5C1. 요거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입니다. 그럼 통틀어서 걔가 8C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파란색으로 쓰지 말고 하얀색으로 바꿨을까요? 예, 파란색으로 쓰면 좀 헷갈리나? 이게 전체예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예, 요 우물 바깥쪽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책의 색이 뭐야? 같은 색이었을 때 이랬잖아. 우물안 개구리예요. 나는 여기만 볼래요. 여기야. 같은 색인 경우는 어떤 경우야? 같은 색인 경우는 서로 다른 셋 중에 2개 택한 결과. 맞아? 그 경우의 수랑 그 다음에 5개 중에서 2개 택한 경우도 같은 컬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얘기야. 그럼 보십시오. 그 둘 중에 뭘 원하는데? 둘 다 흰 거. 이건 뭐야? 둘 다 검은 거. 5개 중에 2개 뽑으면 둘 다 검은입니다. 이게 둘 다 흰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골라 해서 왼쪽 거 베껴갖고 그대로 적으면 된다. 그 얘기야. 여기가 3C2가 올라가면 됩니다. 3C2가 올라가면 됩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굳이 공식처럼 적어본다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2개를 뽑았는데 같은 색이었다라고 할 때 둘 다 흰이 될 확률 구하라 그 얘기야. 그럼 이게 뭡니까? 밑에가 뭐죠? 요게 같은 색이 되는 경우의 수죠. 같은 색이 되는 경우의 수. 3개 중에 2개 택하는 흰둥이 3개 중에 2개 택하는 경우 어와
깜둥이 5개 중에 2개 택한 결과입니다. 그럼 분자는 뭡니까? 분자는 밑에 거 면서 위에 거니까 같은 색이고 같은 색은 흰 껌껌 그러죠? 그러면서 흰이요. 껌껌 아닌 거. 맞아? 그러니까 흰색으로 같은 경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남자냐 여자냐 남자냐 여자냐 남자냐 여자냐 여자 이렇게 고르듯이 밑에 거 중에 그대로 베껴갖고 3C 골라서 쓰게 된 결과가 됩니다. 예,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된다 그 얘기야. 해서 산수하시면 이게 13분의 3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건 개수분의 개수 해갖고 정의를 이용한 방법이고, 자, 한편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여기를 P로 생각하고 여기를 P로 생각하면 확률분의 확률이죠. 그럼 확률은 뭐야? 전체의 경우 8개 중에 2개 꺼내는 와중에 컬러가 2개 똑같대. 흰, 오와 껌껌. 맞아? 그걸 분자는 뭐야? 분자는 전체 8개 중에 2개를 꺼내는 와중에 둘 다 같으면서 흰색 3C. 오케이? 이겁니다. 8C는 역시 나누지잖아요. 그러니까 파란 색깔 8C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경우는 2가지 방법 써가지고도 한번 풀어보고 안 써가지고도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해서 2번째 문제도 선생님이 살펴봤습니다. 예,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야기 지금 살펴봤습니다.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야기.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는데, 그 밑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를 좀 먼저 우선적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디를 먼저 가냐면 독립이니 종속이니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24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자, 페이지 24쪽에 유형 빵사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많이 나온 타입입니다. 남학생 20명, 여학생 18명인 반에서 남자 10명, 여자 6명이 영화 차도랑의 귀환을 봐요. 좀 미안해. 오바했어 내가. 차도랑의 귀환을 보았대요. 자, 선생님 그 모습을 선생님이 표로 선생님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영화 봤냐? 영화 봤냐? 미쳤냐? 그딴 걸 보냐? 아니. 이렇게. 그리고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습니다. 편의상 선생님은 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학생 20명 중에서 10명이 봤습니다. 그러면 10명이 안 본 거죠? 그래서 합은 남학생은 20명이 됩니다. 여학생 중에서 6명이 봤대요. 여학생이 18명이 있었는데 12명은 안 본 거죠? 그럼 합이 18명의 여학생이 있었네요. 오케이? 예. 그래서 선생님 우리 교재에 나온 거를 살짝 표로 그려봤는데 괜찮습니까? 전체 합은 38명 맞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그 학생이 차도랑의 귀한 영화를 봤냐? S. 봤었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라.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입니다. 요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영화 봤니? S. 예. 자, 그 쓸데기 없는 차도랑의 귀환이라는 영화를 봤을 경우 그 학생이 남자가 아니라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럴 확률을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 확률을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상황이 뭐예요, 여러분? 한반도 지도를 그리면 이런 상황인 거 여러분 눈치챘습니까? 차도랑 기환 본 사람 모여봐봐. 여기 모였어. 거기 봤더니 남자가 10명이 왔고 여자가 6명이 그 영화를 봤대. 그딴 걸 돈 주고 보나? 네. 그러면 영화를 본 사람 중에 그러면 16명 중에 그 얘기예요. 오케이? 여기 우물 앞만 보겠다 그 얘기야. 우물 앞만 보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 영화 본 사람이 남자가 몇 명 있어? 10명. 여자는 몇 명 있어? 6명. 그럼 16명 중에야. 16명 중에 남자 10, 남자 10, 여자 6인데 그 중에 누구? 여자. 밑에 거 중에서 둘 중에 콜라 해서 6이라고 쓰면 된다. 그 얘기야. 아주 쉬운 거죠. 하니까 우리는 16분의 6 해서 8분의 3 하고 답을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정의대로 하는 겁니다. 정의대로. 밑에 거 경우의 수, 영화 본 사람 경우의 수분의 둘이 교집합. 영화 봤는데 여학생 있는 사람. 맞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영화 본 사람 중에서 여학생이 몇 명이냐 그걸 묻는 거야. 오케이? 영화 본 사람 중에 여학생은 몇 명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예. 보시면 전체가 이게 38명이에요.
전체가 38명인데 이 영화 본 사람 중에 16명이 있고 바깥쪽에 남학생이 10명, 여학생이 12명 안 본 애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오케이? 자, 그럼 확률분의 확률로 구한다 그러면 여기 38명 중에 영화를 본 사람은 16명. 맞아? 자, 38명 중에 영화를 본 여학생은 6명. 그래서 38로 나누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풀 수 있는데 번거롭게 이렇게 굳이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우리 이거 해볼까 그러면? 자, CF 비교하기를. 만약에 남학생 중에서 야, 그딴 게 영화냐? 미쳤냐? 안 봐. 남학생 중에서 영화 안 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라 그랬어요. 지금 영화 남학생 중에서 한 명을 택할 때 그 학생이 영화를 안 본 학생일 확률. 같은 말입니다. 다시요. 자, 생각해봐.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어. 한 명 뽑을 때 그 학생이 안경 쓴 학생일 확률. 그건 뭐야? 전체에서 안경 쓴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하고 같은 거야. 예. 자, 남학생 중에서 한 명 택할 때 걔가 영화 안 본 학생일 확률. 즉 남학생 중에 영화 안 본 학생의 비율 구하라 그 얘기야. 그럼 남학생은 어딜 봐야 돼? 나는 우물안 개구리예요. 여기만 봐야죠. 여기만. 새로운 우물이 이제 남자들만 보는 겁니다. 남자들만 보는 거예요. 자, 남자들 여기 보니 영화 봤어요. 10명. 너 참 그런 걸 보냐? 안 봤어요. 노 10명. 이겁니다. 여기 우물만 보겠다 그 얘기야. 그럼 남자 영화 본 사람 10명, 안 본 사람 10명 중에 안 본 사람은 50%잖아 지금. 반반이니까 맞아 안 맞아. 해서 이때는 0.5, 2분의 1이라고 쓰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밑에 거 경우의 수분에 둘이 교집합 경우의 수인 겁니다. 그렇죠? 밑에 거 남자들 경우의 수면서 남자면서 영화 안 보내는 여기 있잖아. 맞아? 오케이? 예.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자, 우리 유형 문제 4번 해봤고 유제 문제 그거 선생님 똑같습니다. 워낙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어떤 학교에서 수학여행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교육청 내지는 평가원 모의고사 그대로입니다. 이거 숫자도 안 바꿨어요. 수학여행 가자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A반, B반이 있고요. 거기 봤더니 경주 가자. 예, 맨날 경주야. 설악산 가자. 예,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지금 A반 학생 중에는 경주 10명, 설악 15명. 네. B반 학생은 경주 12명, 설악 10명 조사됐습니다. 물론 A반은 지금 보시면 25명이고 B반은 22명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표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했을 때 A, B 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전체 47명이네요. 그 중에 아무나 하나 뽑았을 때 그게 걔가 잘 봐요. 나 설악산 갈 거예요. 경주는 절대 싫어요. 예, 설악산 가겠다라는 학생일 때 걔가 B반 학생일 확률을 구하라. 선생님 이렇게 표현했는데 괜찮겠어? 한 명 뽑힌 학생이 설악산 선택한 학생일 때 걔가 B반, A반도 있고 B반도 있죠. 걔가 B반 학생일 확률을 구하라. 그 말이나 설악산 가겠다라는 학생 중에서 B반인 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같은 표현입니다. 한 명 뽑았을 때 걔가 설악산 간다고 했어. 그랬을 때 걔가 B반 학생일 확률을 구하라. 그 말이나 설악산 가겠다는 애들 중에서 B반인 애들이 차지하는 비율.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같은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밑에 거 경우의 수 뭐예요? 설악산 가자. 설악산 갈래요. 그래서 설악산 가겠다라는 인원수분에 자 교집합이니까 설악산 갈래요. 그러면서 B반인 애가 B반인 인원수. 예. 그럼 설악산 가겠다라는 애는 어디야?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우물안 개구리의 날개만 벌레요. 15 플러스 10입니다. 15 플러스 10. 오케이? 15 플러스 N은 10입니다. 15 플러스 10입니다. 둘 중에 골라. 봐봐. 그럼 A반이 15명, B반이 10명이니까 여기선 B반이잖아요. 이거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 골라 해서 베껴서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25분의 10이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문항 5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요렇게 그냥 하면 된다. 그 얘기야. 이놈을 전체 더한 인원수가 47명이죠. 여기 47로 나누고 만약에 47로 나누면 이게 뭐겠습니까? 설악산 가겠다라는 애들이 차지하는 비율. 전체 학생 중에서 설악산 가고 싶어요 라는 애들이 차지하는 비율.
전체 47명 중에서 설악산이면서 비반인 애들이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비율분의 비율로 구하더라도 똑같이 답이 나올 건데 그렇게 번거롭게 풀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때로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푸는 게 좋더라고 얘기야. 자, 그렇다면 언제 확률분의 확률로 푸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할 때 유형 5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5번 먼저 보겠습니다. 유형 5번째 볼 것 같으면요. 유형 빵 5번입니다. 유형 빵 5번. 네. 자, 검은 공이 3개, 검은 공이 3개, 흰 공이 1개가 있습니다. 검은 공이 3개, 흰 공이 1개 있습니다. 춥진 않아? 괜찮아? 괜찮아? 추우면 얘기해. 추우면 학생도 꺼져요. 이렇게. 자, 3개 1개가 있습니다. 1개를 꺼내가지고, 1개를 꺼냈습니다.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친구가, 흰공이야, 예, 흰공이라고 말했습니다. 말했을 때. 흰공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은공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흰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꺼낸 공이, 걔가 근데 뻥칠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이 친구는, 꺾어가면 거짓말이에요. 5번 중에 1번이 뻥입니다. 할 때 꺼낸 공이 흰공이었을 확률 구하라. 그 얘기야. 리얼 흰공일 확률 구하라. 그 얘기지? 진짜 흰공일 확률. 봐봐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치기 소년이 얘기했어. 그건 어떤 경우지? 없는데. 늑대가 안 나타났는데 뻥친 경우가 있고. 나중에는 진짜 나타나는데 나타났다고 한 거잖아. 그런 경우가 있겠. 이거 마찬가지야. 봐봐요. 하나를 꺼낸 결과가 흰공일 수도 있고 검은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걔는 흰공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흰공이라고 말했을 때 보겠습니다. 흰공이라고 말했습니다. 말했을 때, 흰공이라고 말했을 때 걔가 진짜 흰공, 리얼 흰이라고 그냥 막 쓸게요. 리얼 흰공. 예, 흰공이라고 말했어요. 그랬을 때 그게 진짜 흰공이었을 확률 구하라 그 얘기야. 아니, 까만 거 보고 흰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예, 흰공이라고 말했다. 근데 여기 보면 확률값이 제시가 돼 있죠. 해설에는 확률로 풀어야 됩니다. 이제 확률로. 그럼 어떻게 확률로 합니까? 밑에 거 확률분의 흰공이라고 말할 확률. 전체에 대해서예요. 전체에 대해서입니다. 전체. 4개 중에 하나 꺼내가지고 보여줬을 때 걔가 흰공이라고 말할 확률 분의 둘이 교집합이니까 흰공이라고 말합니다. and 리얼 흰공입니다. 그러니까 흰공 보고 진짜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늑대가 나타났어요 한 케이스 말하는 거야. 자, 해보겠습니다. 자, 흰공이라고 말할 확률 구해볼게요. 흰공이라고 말할 확률. 자, 이거 뭐야? 자, 보세요. 흰공이라고 말한다라는 거는 이 확률값은요. 꺼내진 공이 시커먼 거 보여줬는데 흰공이야. 그거 참 보통 사람 하기 힘든 건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꺼낸 공이 검은 공입니다. 확률은 4분의 3입니다. 시커먼 게 나왔어요. 근데 걔 보고 뻥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흰공이라고 말한 거는 검은 공이 나왔는데 흰공이라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와. 흰공이 나와서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 그래갖고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고 말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흰공이 지금 나온 겁니다. 4분의 1. 뻥칠 확률이 5분의 1이라면 참을 말할 확률은 5분의 3입니다. 오케이? 참을 말할 확률은 5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 빠뜨리지 말고 다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흰공이라고 말했다라는 거는 검은 공 보고 흰공이라고 거짓말한 경우. 오와 진짜 흰공 보고 희다라고 참을 말한 경우. 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분자에서 원하는 건 뭐야? 왼쪽이 오른쪽이야. 남자예요, 여자예요? 서울 사람 중에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 골라 했잖아. 뭐야? 흰공 보고 흰공이라고 말했어. 진짜 리얼 흰공 보고 흰공 말했다라는 거야. 왼쪽이 오른쪽이야. 오른쪽 말하는 거지. 오케이? 요거 100개 갖고 그대로 적으면 된다. 그 얘기야.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분의 3 곱하기 5분의 1와 4분의 1 곱하기 5분의 4분의 1 곱하기 5분의 4. 그래서 분모에 있는 세모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적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밑에 거 확률분의 둘이 교집합 확률. 이젠 확률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4, 5, 20 어차피 지워져 버리고 3 플러스 4분의 4가 되죠? 7분의 4가 답이 됩니다. 7분의 4가 답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유형 5번째 해봤습니다. 자, 6번째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유형 빵 6입니다. 유형 빵 6입니다. 자, 유형 빵 6입니다. 자, 주머니 A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 4개 들어있어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4개 있습니다. 자, 주머니 B에는요, 주머니 A는 그렇고요. 주머니 B에는요, 흰 공이 3개,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 들어있습니다. A, B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택할 겁니다. 택해가지고 그 주머니 속에서 2개를 꺼낼 겁니다. 둘 중 한 곳에서 2개를 꺼낼 때, 2개의 공을 꺼낼 때, 자, 꺼냈더니 2개의 공을 꺼냈더니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왔다.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왔다. 예, 나왔다. 그때 나왔을 때, 이때 주머니가, 택한 주머니가 A였을 확률 구하라. 그 얘기야. A였을 확률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A였을 확률 구하라. 그 얘기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바빌리티 오브 뭐야 지금?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왔어. 흰 거 하나, 그리고 검은 거 하나. 예,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왔어요. 아니, 꺼내면은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안 나올 수도 있어. 흰 것만 2개 나올 수 있고, 검은 것만 2개 나올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온 경우만 생각하는 겁니다.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온 경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온 경우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온 경우만 생각하는 거야. 그랬을 때, 예, 하니까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온다라고 할 때, 그 중에서 그것만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할 때, 자, 그 중에서 그게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라. 그 얘기야. 자, 우린 뭐라고요? 그럼 이거를,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올 확률. 네. 전체에서요, 전체에서. 분자는 뭐야?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오는데 그게 A에서 나올 확률입니다. 자, 이제 분모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요, 전체에 대해서. 자, 요거 구해볼게요.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올 확률입니다.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올 확률. 봐봐요. 둘 중에 한 곳 골라서 2개 꺼내는 겁니다. 둘 중에 한 곳 골라갖고 2개 꺼내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골라 할 때 A가 선택될 확률, B가 선택될 확률 반반이라고 봐야 돼요. 아무 얘기 안 하면 반반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A가 택해지고 2분의 1. 이거 A가 택해진 겁니다. 이거 A가 택해진 겁니다. 자, 2분의 1. 그래가지고 뭐야? 이제 A가 택해졌습니다. 그럼 2개 꺼내죠. 전체는 뭐예요? 6C 2분의 6개 중에 2개 꺼내는 와중에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왔어요. 2 곱하기 4죠? 2C1 곱하기 4C입니다. 2 곱하기 4예요. 흰 공은 화이트 1, 2 둘 중에 하나, 검은 공은 블랙 1, 2, 3, 4 중에 하나니까 2C1, 4C1 해도 됩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다시요. A가 택해져 가지고 다시요. A가 택해져 가지고 주머니 A에서 2개를 꺼낼 때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올 확률입니다. 됐어요? 예, 이제 B가 택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오는 경우는 A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B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B라는 주머니가 택해졌어요. 역시 2분의 1입니다. 반반입니다. 2분의 1입니다. 자, 여기 보면 흰 거 3개, 검은 거 2개, 5개죠. 5개 중에 2개를 택하는 전체의 경우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왔네. 3C1, 3입니다. 2C1, 2입니다. 네. 5C2분의 3 곱하기 2가 됩니다. 5C2분의 3 곱하기 2가 됩니다. 끝까지 한번 계산해보죠, 이거. 그러면 분자는 이제 뭐예요? 자, 이거 뭐야?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오고 A에서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왼쪽이 오른쪽이야? 남자야, 여자야? 골라 할 때 왼쪽을 말합니다. A가 택해져가지고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 밑에 거 중에 고르는 겁니다. 항상 분자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산수일 할 일만 남았죠? 요 세모하고 똑같은 거 위에다가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산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C2는요, 6P 나누기 2팩이니까 6 곱하기 나누기라서 15입니다. 15. 15분의 요거 2 하나 지우고 4 나오는군요. 그래서 15분의 4. 예.
자, 요게 세모친 부분 계산 결과입니다. 이거는 5C는 뭐야? 5 곱하기 4 나누기 2니까 10이군요. 10분의 6에다가 요거 지워지면 3입니다. 10분의 3입니다. 이거. 10분의 3입니다. 이렇게 이건 10분의 3입니다. 오른쪽은요. 네, 그놈에 대해서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분자는 요거 골라 하니까 15분의 4하고 써지게 되겠죠. 15분의 4하고 써지게 되겠죠. 예, 어떻게 통일하면 될까요? 30으로 통분하면 되죠. 30으로 통분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15의 배수면서 10의 배수니까 우리는 30으로 통일하도록 하죠. 30을 분모분자에 그냥 곱해버리겠습니다. 곱할 때 2가 남으니까 8. 그 다음에 요거는 3, 3은 9. 네. 30 곱해버리면 2, 4, 8 나오죠. 그래서 결과는 17분의 8이다 하고 나오게 되더라. 그 얘기야. 17분의 8이다. 예, 계산 맞았네요. 네, 요렇게 구할 수 있더라. 그 얘기. 만만찮아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답을 구했습니다. 6번째 문제 선생님 해봤고, 그 다음에 확인 6번째 문제도 여러분이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어디로 먼저 가보시냐면 그 밑에 있는 거 다 해드릴 겁니다. 어디로 가보냐면 연습 문제 지난 시간에 좀 봤었는데 연습 문제 어디로 가냐면요. 30쪽에 7번, 8번이 조건부 확률인데요. 30쪽에 7번,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7번, 8번. 30쪽에 7번,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30쪽에 7번하고 8번을 보면요. 7번하고 8번을 보면요. 7번하고 8번하고 거의 같아요. 선생님이 7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회사에서 같은 제품을 공장 A, B에서 생산하는데 A하고 B하고 생산하는 비율이 A에서 40% 생산하고요. B에서 60% 생산을 합니다. B에서 60% 생산합니다. 자, A에서 이 생산하는데 불량품이요. 불량품이 2% 발생하고요. 자, 많이 생산하는데 오른쪽에서는 불량품이 5%나 발생합니다. 예, A에서 40% 생산하는데 불량이 2%, B에서 60% 생산하는데 불량이 5%. 예. 자, 거기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한 개 택한 것이 해필이면 불량이 걸려. 사장님이 오랜만에 와가지고 하나 택해봤는데 잘 만들고 있어요 하면 해필이면 불량이 걸린 거야. 재수없게. 예, 택한 것이 우량이 걸릴 수도 있었지만 불량이었다 할 때, 불량품이었을 때 불량품을 택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사실로 인정하고 부산 얘기야. 불량 나왔네. 불량 나온 거야. 불량 나온 거로 생각하고 하는 얘기야. 그랬을 때 그것이 A 제작품이었을 확률 구하라. 그 얘기야. A에서 제작된 제작품이었을 확률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거 여러분 혹시 이거 지난 시간 설명했는데 놓치면 안 되죠? 우리 여기 차돌반이 100명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100명 중에 10명이 서울대 들어갔다고 전화가 왔어요. 예. A가 서울대 간 애들입니다. 근데 그 서울대 간 애들이 10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어렵다는 법대. 서울법대입니다. 서울법대. 예, 서울대 법대입니다. 이게 법대입니다. 그럼 서울법대 간 애들이 3명 있고 그냥 서울대 법대 말고 뭐 수학과 간 애들도 있고 경제학과 간 애들도 있고 7명이 있어요. 10명 중에서 7명은 3명은 법대 갔고 7명은 법대를 못 갔습니다. 이랬을 때 누가 이래요. 저기요, 서울대를 갔어요. 그리고 법대를 들어갔대요. 자, 100명, 차돌학생반 학생이 100명 중에서 서울법대에 들어간 애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뭐예요? 이거거든요. 그럼 100명 중에 전체 100명 중에 서울법대 3명, 3%입니다. 맞죠? 아니 봐봐, 쉽게 생각해봐. 100명 중에 서울법대 몇 명 갔어요? 3명.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거를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서울대에 들어갔고 법대에 들어갈 확률 구하라 그럴 때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서울법대에 들어간 애들의 인원수 하고 구하는 게 당연한 거죠.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지난 시간에 봤지만 서울대 들어갔어요, 법대 들어갔어요 확률을 서울대에 들어갈 확률 곱하기
서울대에 들어갔다 가정할 때 법대에 들어갔을 확률 곱하기. 어쨌든 법대에 들어갈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 들어갈 확률과 법대에 들어갈, 살짝 여기 이 부분 신경 쓰지 말고 이쪽 부분은 좀 포인트 맞춰서 봐보십시오, 여러분. 서울대면서 법대에 들어갈 확률은 각각 확률을 곱하기 하면 됩니다. 각각 확률을 곱하기 하면 됩니다. 그럼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계산해 볼게요. 일단 서울대 들어갈 확률, 10% 맞아 안 맞아? 서울대 지금. 일단 서울대 들어갈 확률 10% 100분의 7 플러스 3, 10 맞아 안 맞아? 서울대 들어갈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서울대에 들어간 애들 중에서 법대에 들어갈 확률. 서울대에 들어간 애들은 10명이지. 맞아? 그 중에 법대에 들어갈 확률은 10분의 3이죠. 서울대 합격했어요. 서울대 중에서 법대 들어갈 확률 얼마야? 0.3이잖아요. 10분의 3. 오케이? 곱하니까 요거 지워지고 100분의 3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봐. 이거야. 지금 잘 봐. 아, 이 얘기구나. 알았어. 서울대면서 법대 들어갈 확률. 서울대에 들어가고 그 중에서 또 법대에 들어갈 확률 계산해봐라. 그러면 서울대에 합격할 확률이 0.1이었고요. 거기에서 또 법대에 들어갈, 서울대 들어갔는데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럼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중에 법대 들어갈 확률은 0.3이잖아요. 맞아? 두 확률을 곱하기 해서 0.03하고 나옵니다. 오케이? 0.03 곱하기예요. 비슷합니다. 구조가. 잘 봐요. 자, 하나 택한 것이 불량이었다고 할 때 불량인 경우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량품 중에 이렇게 해서 과언이 아니야. 맞아 안 맞아? 한 명 택한 게 아이씨 불량품이네. 그랬을 때 걔가 A에서 제작되었을 확률, 그 얘기는 불량품 중에서 A 제작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지, 그거는. 그래서 불량품 중에서 A에서 제작되어 있는 것이 차지할 비율입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계속. 그럼 어떡하란 얘기예요? 밑에 거 확률분해, 불량품이 나올 확률분해. 분자는 불량품이면서 A에서 만들어졌을 확률 구하라, 그 얘기야.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불량품이 나올 확률 구해볼게요. 요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품이 나올 확률. 자, 볼게요. 불량품은 어디서 나오죠? 일단은 A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불량 나오는 경우. 봐봐. 일단 A에서 만들어질 확률은 0.4, B에서 만들어질 확률은 0.6이야. 그럼 A에서 나온 불량품은 A에서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일단 A에서 만들어질 확률 0.4. and 그 중에 불량품일 확률은 0.02%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A 생산됐으면서 불량품. 그러면 둘이 곱하기예요. 다시요. 서울법대에 들어갔어. 그러면 다시 서울대에 들어갔어. 그러면서 그 중에 법대. 그러잖아. A에서 만들어졌어. 그 중에 우량이냐 불량이냐? 불량. 서울대에 들어갔어. 그 중에서 법대냐 비법대냐? 법대. 이러듯이 곱하기예요. 곱하기. 이거 됐어 이거? 아니, 맞아 안 맞아? 아니, 봐봐 이게 비슷하잖아. 봐봐. 전체가 있어. A에서 만들어졌어. 그 중에 불량이야 불량. 그 불량품이 여기 보면 바로 전체요 만들어진 중에 2%래. 비슷하잖아 지금 구조가. 맞아? 괜찮아요? 예. 자, 그래서 A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사건 그 확률 0.4. and 그 중에 해필이면 우량이냐 불량이냐? 불량일 확률 0.02 곱하기 하면 이게 바로 A에서 만들어졌으면서 불량품일 확률이야. 서울대에 들어갔으면서 해필이면 법대 들어갈 확률은 서울대 들어갈 확률 곱하기 법대 들어갔을 확률 곱하기 하듯이. 오케이? A에서 만들어졌을 확률 0.4 곱하기 그 중에서 불량일 확률 0.2 곱하기 하면 됩니다. 와. 자, B에서 만들어졌을 확률 0.6 곱하기 불량일 확률 0.05. 오케이? 해서 분자가 0.4 곱하기 0.02 플러스 0.6 곱하기 0.05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분자는 뭐야? 불량이면서 A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이게.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왼쪽이네요. 맞아? 이건 B잖아요. B에서 만들어진 불량이잖아요. 그래서 요 놈이 그대로 분자에 올라가면 되더라. 그 얘기야. 그래서 0.4 곱하기 0.02 하고 분자에 적혀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자에 적혀지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거 이제 산수 마무리하면 0.08 하고 0.08 하고 0.30 하고 나오니까 0.08이죠. 0.03, 0.38분의
0.08 하고 나오나요? 맞죠? 얘가 0.08, 얘가 0.30, 얘가 0.08 더하니까 0.38분의 8이니까 해서 나눠주면 19분의 4다 하고 답을 구할 수 있더라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 답은 19분의 4 하고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요, 요거 있지.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 상황을 선생님이 이렇게 각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은 완료를 했는데, 자, 이렇게 각색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정말 깊게 이제 볼 수 있는 학생인데요. 이 얘기는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한반도가 이렇게 했을 때 뭐냐 할 때요. 불량이었을 때 그럼 봐라. 전체를 선생님이 100개라고 해볼게. 100개라고 해볼게 선생님이. 자, 가정해볼게.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전체를 100개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A에서 40%니까 40개 그려도 되지. B에서 60%니까 60개 그려도 되지. 그럼 2%야. 40개의 2%가 몇 개야? 2, 4, 8. 즉 8개입니다. 오케이? 자, 아이고. 잠깐. 0.8개입니다. 미안해요. 개수를 0.8이라고 좀 써서 미안하지만 0.8개가 됩니다. 40개의 2%. 60개의 5%는 3개입니다. 3개. 오케이? 그러면 불량품은 몇 개냐면 이게 소수가 나와서 좀 그렇지만 3.8개야. A에서 A 출신 불량품이 0.8개, B 출신 불량품이 3개. 1000개라고 하면 이제 8개, 30개 그러면 되겠죠? 괜찮아요, 지금? 그럼 야, 봐라요. 불량이었을 때 불량품의 개수. 잡아보세요. 불량이었을 때 걔가 A에서 만들어졌을 확률 구하라. 그럼 뭐야? 불량품의 전체 개수 분의 불량이면서 A에서 만들어진 개수 하면 됩니다. 전체 불량의 개수는 A 출신 0.8개, B 출신 3개입니다. A 출신 0.8개, B 출신 3개입니다. 그 중에서 책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A 출신 불량품이 몇 개냐? 0.8. 0.8 100개에서 적으면 되지. 해서 0.8. 이 뜻이야. 해서 계산하면 똑같이 나온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요거 문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선생님처럼 각색을 해볼 수 있는 학생은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게. 알겠죠? 비율분의 비율로 풀어도 나오지만 이런 속뜻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서 풀면 조금 더 도움될 거예요. 예, 자, 이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야기 일단 문제를 좀 먼저 살펴봤고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 빼먹었던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거기 이제 22쪽에 좀만 혀 닦아요. 좋아요. 좀만 인강 친구들은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함께 들으러 학생들 함께 들으시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했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페이지 22쪽에 조건만을 살펴봤는데, 자, 볼게요. 페이지 22쪽입니다. 우리가, A가 벌어졌을 때 B가 벌어질 확률. 우리 교재 페이지는 22쪽 맨 위쪽입니다. 읽어볼까요?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예, 이놈을 A가 일어났을 때 B의 A라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조건 하에 B의 확률이다 해서 A가 일어났을 때의 B의 조건부 확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A가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B의 확률이에요. A가 벌어졌을 때 그때 B의 확률입니다. 자, 그놈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밑에 거 확률분의 둘이 교집합 확률 써진다라는 거 선생님이 증명 비슷하게 했었어요. 그럼 이건 있지. 가서 샷 가서 곱해볼게요. 오늘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가서 곱해보면 P, A and B입니다. 이거는 A, B라는 사건이 다 벌어질 확률입니다. 동시에 벌어질 확률. 요거 가서 앞에다가 곱하기 해서 적으면 둘 곱하기가 돼가지고요. 이건 A가 벌어질 확률 곱하기 A가 벌어졌을 때 B가 벌어질 확률 곱하기 해서 써진다. 그 얘기야. A, B가 다 벌어질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하기 하면 된다. 그 얘기야. 이게 증명이야. 곱셈정리 증명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100명의 차돌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서울대 간 애들이 10명이야. 그럴 때 이게 법대입니다. 법대.
이 법대는 서울대 법대, 연대 법대, 뭐 어떤 법대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서울대 법대네, 교집합은? 맞아? 그럼 A 교집합이에요. 다시요. A는 서울대 합격생입니다. 서울대 합격생입니다. B는 그냥 전국에 있는 기타 등등 법대들, 서울대를 포함해서 법대 합격생들이에요. 할 때 여기 차돌반 중에 여기 7명, 3명이면 서울법대에 3명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했었습니다. 우리 서울대면서 법대에 들어갈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서울대면서 법대에 들어간 인원수니까 100명 중에 3명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해서 0.03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과연 보시다시피 자, 전체에서 서울대에 합격할 확률은 100분의 10명이죠. 0.1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서울대 합격자 중에 법대죠, 이거는. 서울대 합격했으면서, 서울대 합격한 건 벌어진 거잖아. 서울대 합격했으면서 하필이면 법대 3명, 아닌 거 7명이니까 법대일 확률은 0.3이잖아요. 오케이? 해서 곱하니까 0.03에서 똑같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틀림없이 이렇게 곱셈 법칙이 성립하더라 그 얘기야. 예, 확률에서 그런 얘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고요. 자, 밑에 이제 보시면 빵 4번입니다. 이제 빵 4번 밑에 개념 정리 빵 4번 보시면요. 그래서 A랑 B랑 다 벌어질 확률 서울대면서 법대 서울대 들어간 거랑 법대 합격이랑 다 벌어질 확률은 이렇게 각각의 확률 서울대 들어갈 확률 곱하기 이제 서울대 들어간 거죠. 서울대 들어갔다라고 가정할 때 법대 들어갈 확률 해서 곱하기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편요, 우리 이제 여기서 이런 걸 또 주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당연히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똑같아요. 맞죠? 이거 같습니다. 그럼 A자를 B자로, B자를 A자로 바꿔 생각했다 해도 좋습니다. 그럼 A자를 B자로 적으면 이렇게 해요. 자, 곱하기 B자를 A자로 적으면 이렇게, A자를 B자로 적으면 이렇게. 선생님 A자를 B자로, B자를 A자로 바꿔 적은 겁니다. A 교집합 B나 B 교집합이 같으니까 같겠죠. 그럼 얘네들도 같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그래서 자 A가 벌어질 확률 곱하기 A가 벌어졌을 때 B가 벌어질 확률이나 B 먼저 생각해서 B가 벌어질 확률 곱하기 B가 벌어졌을 때 A가 벌어질 확률 곱하기나 결국 같아질 수밖에 없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제 4번 잠깐 보시면요. 예제 4번 시시하더라도 A라는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 5분의 3입니다. B라는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 5분의 4입니다. 자, B라는 게 벌어졌을 때 A가 벌어질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그럴 때 A가 벌어졌다라고 할 때 B가 벌어질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뭐요? 요거 빨강이랑 빨강 곱한 게 노랑이랑 노랑 곱한 거하고 같다 그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 빨강이랑 빨강 곱한 게 얘네들이 곱한 게 맞아요? 여기 노랑이랑 노랑이랑 곱한 거하고 같겠더라 그 얘기예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면 5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 되고 요놈은요 5분의 4 곱하기 구하는 값을 선생님이 x라고 하겠습니다. x입니다. 요거 구해보면 여기 5 지워지면서 요거 4를 갖다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럼 뭐 나와요? 16분의 3입니까? 16분의 3? 네. 자, 해서, 잠깐만. 뭐가 계산 잘못한 거 다시 한번요. 5분의 3하고 4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5분의 4 곱하기 x. 곱하기는 똑같은 건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맞는데? 4니까 16분의 3? 뭐라? 좀 이상하다. 5분의 3 곱하기, 4분의 1. 뭐 잘못 적은 거 아닌가, 혹시? 5분의 3 곱하기 4분의 1. 5분의 3 곱하기. 풀이가 틀렸죠? 그게 보니까. 그치? A가 벌어질 확률. 이게 빨강은 잘못했다, 선생님. 좀 말 좀 해줘. 말 좀 해줘, 좀. 잘못했잖아. 이게 아니라, 요게 빨강이고, A 벌어졌으니까 A가 벌어졌을 때 B가 벌어질 확률. 그 다음에 B가 벌어졌고, B가 벌어졌을 때 A가 벌어졌다. 이렇게 곱해야죠. 그렇죠? 예. 자, 해서 둘이 곱해가고 계산하면 책에 3분의 1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2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속과 독립 이런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는 쉽게 생각하면 주사위 던져가지고 일룬 나오는 사건과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일룬 나오는 사건이 A고 앞면 나오는 사건이 B랄 때
주사위랑 동전이랑 둘이 던졌어요. 주사위가 1이 나왔기 때문에 동전이 안면 나온 거야. 뭔 상관이 있어. 독립적이죠. 그렇죠? 서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독립적인 사건이다 그래요. 예, 분명히 이랬을 때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린 보면 주사위 1룬이 나왔을 때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하고 주사위 1룬이 안 나왔을 때 동전 앞면 나올 확률이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가 벌어지거나 말거나 B의 확률은 일정합니다. 이랬을 때 A하고 B는 독립이다라고 우리 교재에 다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교재 1번 괄호 있습니다. 독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독립이 아닌 거를 종속이라 그래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독립은 아니잖아. 미국에서 난리 나면 우린 더 난리 나죠. 어떻게 보면 종속되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독립을 말할 수 있어요. 괄호 2번이군요. 이게 괄호 2번. 괄호 2번. 네. 그리고 이게 아닐 때 종속이라고 합니다. 그게 괄호 1번입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한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럼 A가 벌어지거나 말거나 B가 발생할 확률이 같다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전체 A가 있거나 말거나니까 전체에서 그냥 A가 벌어지지 않았다 했었을 때 B의 확률과도 같아지겠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요. A가 벌어지거나 말거나 아예 염두에 두지 않거나 해서 같습니다. 해서 독립의 필요 충분 조건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사건, B 사건이 서로 독립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을 말해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는 A가 벌어졌을 때 B가 벌어질 확률이나 A가 안 벌어졌을 때 B가 벌어질 확률이 똑같아요. 독립입니다. 또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A가 벌어졌을 때 B가 벌어질 확률이나 A 그딴 거 신경 안 쓰고 전체에서 B가 발생할 확률 같을 때도 독립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요거 중간 생략했습니다. 물론 여기 밑줄만 적더라도 역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네, 이게 필요 충분 조건. 근데 보다 더 많이 쓰이는 필요 충분 조건은 거기 보시면 이제 3번하고 4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번하고 4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습니다. 우리 아까 요거 성립한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A와 B가 다 벌어질 확률은 A가 벌어질 확률을 곱하기 일단 A가 벌어졌을 때 걔가 B의 확률값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A가 벌어졌다 할 때 B가 발생할 확률. 먼저 A가 벌어졌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공식이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독립이라면 A가 벌어졌을 때 B 확률이나 그냥 B가 발생할 확률이랑 똑같잖아. 그때는 요 놈을 그냥 요 놈을 생략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적어도 되더라. 그 얘기야. 오케이? 자, 일반적으로는 적어야 독립일 때든 종속일 때든 이렇게 적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독립일 때에 한해서는 요거 생략할 수 있더라. 그 얘기야. 그게 괄호 3번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 두 개가 동시에 다 벌어질 확률은 각각 확률을 곱하기 하면 됩니다. 각각 확률을 곱하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의 필요 충분 조건을 말하라 그럴 때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거 있지? 이거를 가장 많이 쓰긴 합니다. 요걸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4번 괄호에 나와 있습니다. A, B가 독립이다라는 필요 충분 조건 셋 중에서 세 개 다 알아야 되지만 이게 가장 많이 쓰인다. 요게 가장 많이 쓰인다. 요게 가장 많이 쓰인다. 오케이? 네, 요거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살짝 여백에 이것도 하나 표시해 놓으십시오. 자, 주사위 1룬이 나오는 사건이 A고 동전 앞면 나오는 사건이 B입니다. 독립이죠. 그럼 봐보십시오. A하고 B하고 만약에 얘네 두 개가 독립입니다. 만약에 얘네 둘의 관계가 만약에 if 독립입니다. 그러면 여사건끼리는 어떤가 한번 봐볼게요. 주사위 1룬이 안 나오는 사건, 동전 앞면이 안 나오는 사건, 그 사건끼리 서로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역시 안 주죠. 그러니까 엄밀한 증명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if 독립이면은 then 독립입니다. 어떤 두 사건이 독립이면 여사건끼리도 독립입니다. 그리고 엇갈린 사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주사위 1룬 나왔어요. 동전은 뒷면 나왔어요. 서로 연관이 있어 없어? 없어. 네가 뭐가 나오든 나는 너한테 관계없다. 그게 독립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A, B가 독립이면 여사건끼리도 독립이고 엇갈린 사건끼리도 독립입니다. 아시겠죠? 다 독립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여러분이 좀 객관식으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해 두십시오. 다 독립입니다. 얘가 독립이면 다 독립. 다 독립. 이거 독립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 성립하더라.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한편 또요. 우리 약간 깊게 생각해 보면요. 자, 우리 이렇습니다.
사실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을 때 학생이 쇼크 먹었어요. 좀 아주 어려운 고난도 이야기인데요. 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여기 법대에 들어간 애들 중에서 서울대에 들어간 애가 3명이고 서울대를 못 들어가고 다른 대학교 법대에 들어간 애들이 X명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X명입니다. 여기 호떡 한 입 비워먹고 남은 부분이요. 이게 X명입니다. 이랬을 때 A하고 B가 독립이 되기 위한 X값을 숫자를 구하라 하는 시험 문제가 실제로 교육청이나 평가원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 X를 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이거 인원수를 구하라는 건가? 예. 인원수를 구하라는 건가? 네. 인원수를 구하라. 그 얘기야. 인원수를 구하라.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 보십시오. 우리 정의가 뭐냐면 독립의 정의는 원래 주사위 던져갖고 일륜 나오는 사건,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 나오는 사건처럼 상식적으로 완전 연관이 없죠. 맞아? 뭔 상관이야? 주사위 일륜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랑 동전 앞뒤 나오는 건 뭔 상관이야? 이렇게 우리가 직감적으로도 확실한 그런 독립사건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A하고 B가 A하고 B가 뭔 상관이야? 우리 차돌반 1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서울대에 합격하는 그런 사건하고 법대에 합격하는 사건하고 독립이냐 종속이냐 뭔 상관이 있어? 이런 거는 명확하게 서로 연관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서울대 합격한다라는 거랑 법대 합격한다라는 거랑 서로 독립이다, 종속이다 그런 걸 얘기를 하나? 그리고 여기서는 독립이 되기 위한 X의 인원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A, B가 독립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자, 어떤 AB가 독립이면요. AB가 독립이면 A가 벌어졌을 때 B가 벌어질 확률이나 A가 안 벌어졌을 때 B가 벌어질 확률이나 같으면서 그리고 A 관계없이 B가 벌어질 확률하고 같다 그랬었죠. 자, 엄밀하게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거 잘 분석해 봅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봐요. 이거는 서울대 합격생 중에서 법대에 들어간 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야. 이 왼쪽에 구해보겠습니다. 이거 얼마죠? 10명 중에 3명인 겁니다. 서울대에 들어간 애들은 10명입니다. 그 중에 법대에 들어간 애들은 3명입니다. 오케이? 그럼 가만히 있어봐. 이것도 10분의 3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독립이면. 맞아? 그럼 이 B라는 건 뭐죠? 사실은 이 B라는 건 요놈은 전체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전체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차돌반 전체에 서울대 들어갔어. 예. 노란 우물 속에서 여기 B가 차지하는 비율. 노란 우물 속에서 법대 애들이 차지하는 비율. 서울대 속에서 법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분의 3입니다. 예. 이건 뭐야? 전체에서 법대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전체는 몇 명인데? 100명. 맞아, 안 맞아? 전체 몇 명? 100명. 법대는 몇 명이야? 법대는 몇 명? 3 플러스 X명. 오케이? 맞아요? 그럼 걔네 둘이 같으려면 30% 나와야 되니까 X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27명이 돼야 된다. 그 얘기야. 27명. 그럼 이게 무슨 어려워요? 뭔 말이에요? 이 말이야. 자, X가 27이다. 인강친구는 반복해서 들어야 될까요? 어려워 지금. 27, 잘 봐. 이 소리 하니까 전체 봐봐. A 속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전체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변함이 없을 때 서로 독립이라는 거야. 봐봐. 그러니까 서울대 합격생 중에서 법대들이 차지하는 비율 30%지. 맞아? 차돌반 중에서 법대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30%입니다. 전체에서 법대를 보나 서울대 속에서 법대를 보나 전체에서 법대 30%, 우물안 속에 서울대라는 속에서 법대는 30% 똑같아. 전체에서 보나 전체에서 법대 차지하는 비율을 보나 서울대 속에서 보나 전체에서 보나 부분에서 보나 똑같을 때를 독립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원래 뜻은 그런 거야. 우리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완전 서로 별개 영향을 안 주는 사건 독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원래 독립의 정의는 전체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제한된 범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변함이 없어. 관계가 없어. 똑같아. 항상 30한 일정해. 그럴 때 독립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 엄밀하게 독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27명하고 여러분 좀 해놓으시고 인강 친구들 예시 정리해놓고 필기해놓으세요. 아주 고난도 문제입니다. 요거까지 선생님이 좀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종속사건이니 독립사건이니 해당하는 이야기 살펴봤고 그 다음에 예제 5번 보면 예제 5번 오른쪽에 페이지 23쪽에 예제 5번인데 좀 쉽지만 선생님이 한번 살펴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요. 제비가 10개가 들어있는데 이건 좀 각자 할 수도 있었던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비가 10개가 들어있는데 당첨이 3개가 있고요. 그러면 꽝이 7개가 있습니다. 예. A가 먼저 뽑아 당첨되는 사건이 A고 B가 나중에 뽑아 당첨되는 사건이 B라 할 때 이게 뭡니까? A, B. 이거 뭐야? A가 당첨됐다 할 때 B가 당첨될 확률이죠? 맞아요? 해서 가로 보면 복원시키지 않을 때. 두 번째, 복원시킬 때라는 겁니다. 복원시킬 때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A가 당첨됐을 때 B도 당첨될 확률이에요. 그럼 A가 당첨되면 동그라미 하나 집어 가버린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오케이? 그럼 복원시키지 않을 때 이제 B가 당첨될 확률은 9개 중에 2개만 남은 거죠. 오케이? 한편 A가 뽑은 다음에 나 당첨이야 하고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럼 B가 뽑을 때도 똑같죠. 그러면 복원할 때는 10개 중에 3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9분의 2하고 10분의 1.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네, 됐고.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우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고 아래쪽에 하단에 있는 해설은 선생님이 이제 살펴봐준 그런 내용이고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적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시고 이미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내용들은요. 자, 넘어가서 우리 보면 이제 24쪽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고 오른쪽에 25쪽에 유형 빵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빵 7번입니다. 빵 7번. 자, 보면 A 여사건 and B의 여사건. 그게 0.5예요. 자, 한편 A가 발생할 확률이 0.2. B가 발생할 확률이 0.3입니다. 책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이거 구하라 그랬습니다. B 속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까지 거 뭐예요? 공식이잖아. 밑에 거 확률분의 둘이 교집합 확률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거 확률은 나와 있습니다. 0.4라고. 별것도 아니구만요. 네. 그러면 요 B and A는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A 합사건 B의 컴프리먼트가 50%죠? 맞아요? 전체 중에서 쌍안경 요 안쪽이 차지하는 게 절반입니다. 맞아? 쌍안경. 그럼 바깥쪽도 아니, 바깥쪽이 50%입니다. 그럼 안쪽도 0.5라는 얘기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려준 셈이냐면 A, O와 B의 확률도 0.5다라는 거 알려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건 공식이 뭐예요? A 합사건 B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더해가지고 ND의 확률을 빼는 게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그래서 PA는 여기 보니 0.2라고 나와 있고 PB는 여기 보니 0.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AND는요. 0.6에서 0.2를 빼야 0.5 나오겠죠. 그래서 분자가 0.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4분의 1이다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유형 문제 빵 7번 해봤고 밑에 확인 문제 잠깐 또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 문제 빵 7번 살펴보면요. A, B에 대해서 B가 발생할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자, 여기 A가 안 벌어지고 B는 벌어질 확률이 5분의 1입니다. 이럴 때 조건부 확률 B가 벌어졌다 할 때 B가 벌어졌다. 그걸 우리 기존 사실이라고 할 때 그때 A가 벌어질 확률을 구하라. 그 얘기예요. 그때 A가 벌어질 확률을 구하라입니다. 이건 뭐죠? 밑에 거 확률. 예. 요거 분의 둘이 교집합 확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공식으로 생각한다면요. 자, 한편 여기 보시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요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A이고 이게 B다 할 때 B가 벌어질 확률이 3분의 1인데 이거 뭐지? B면서 A가 안 벌어진다라는 건 B 차집합 A거든요. 그러니까 고놈을 선생님이 빨갛게 표시한다면 여기 말합니다. 여기. 이게 뭐야? 5분의 1이라는 거야. 이게 5분의 1이라는 거야. 이게 5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한편 여기 보니 이렇게 때로는 그림으로 풀어도 되겠죠. PB가 3분의 1이야. 이 전체가 3분의 1이야. 이 전체가 3분의 1이야. 3분의 1이야. 그럼 통분하자.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15가 되면 되겠죠. 15분의 A가 얼마죠? 5가 되죠. A는 15분의 3이 되죠. 맞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 빨간 부분이 15분의 3이면 여기가 15분의 2가 돼야지 요 가운데 토막이요. 15분의 2가 돼야지 어떻습니까? 둘이 더해서 파랑 빨강 더해서 3분의 1, 즉 15분의 5가 나오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둘이 공통 부분은 15분의 2다라고 할 수 있고 전체는요 3분의 1이라며 3분의 1이라며 3분의 1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약간 그림의 도움을 받아서도 풀 수 있다라 그 얘기하면 3, 5, 15죠. 그래서 5분의 2가 답이다 하고 구할 수 있다라 그 얘기야. 때로는 뭐 그림 좀 그리면 안 되냐? 예.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 그 얘기예요. 자, 넘어가 보십시오. 넘어가서 독립사건, 종속사건. 네. 26쪽 다 했고요. 27쪽 안 했는데 27쪽 오늘 하지 않고 선생님이 하나 좀 추가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성립하냐면 이제 독립에 대한 이야기로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립이라는 이야기 오늘 배웠습니다. 이거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두 사건이 배반입니다. A하고 B가 배반입니다. 라는 필요충분 조건은요. 교집합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 소외되어 있는 게 배반입니다. 떨어져 있는 게 배반이에요. 독립이라는 거는 A, B가 독립입니다. 라는 거는 A하고 B가 독립입니다. 라는 거는 서로 확률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독립이야. 자, A, B가 독립입니다. 라는 거는 확률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독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놈은 대표적으로 A, B 다 벌어질 확률은 각각 원래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독립일 때는 이걸 A가 벌어지거나 말거나 관계가 없어. 전체에서 차지하거나 일부에서 차지하거나 비율이 변함이 없어. 그래서 바로 우리 쓰면 된다 그 얘기야. 그럼 얘네 둘의 관계가 좀 궁금한데요.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여기 배반하고 종속. 예. 배반하고 종속인데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종옥이라고 혹시 아세요? 탤런트? 아줌마인데. 민이 아는구나. 배종옥이라는 탤런트가 있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되게 유명했거든. 선생님 어렸을 땐 굉장히 대스타였었죠. 정말. 배종옥 해갖고 내가 기억했는데 독립과 배반의 관계는요. 배반이면 종속은 되고요. 종속이면 배반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참고서 같은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배종옥하고 기억하면 돼. 배반이면 종속입니다. 그거 왜 그래? 즉 대우를 생각하면 P면 Q다의 대우는 낫Q이면 낫P다죠. 종속을 부정하면 독립입니다.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것만 참입니다. 요건 아닙니다. 요건 아닙니다. 예, 배반이면 종속입니다.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그 얘기 한번 잡을게요. 그럼 독립이면 왜 배반이 아니냐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 확률, 어떤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질 확률 0이 아닐 때만 생각하죠. 예. 자, 그럼 보십시오. 어떤 두 사건이 독립이래. 어떤 두 사건이 독립이래요? 어떤 두 사건이 독립이래요? 자, 그러면 어떤 두 사건이 독립이래요? 어떤 두 사건이 독립이랍니다. 자, 그러면 배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배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림을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보면 A하고 B가 이렇게 있습니다. A하고 B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할 때 독립이 됐다라면 이거 0 아니고 이거 0 아니죠? 맞아요? 각각 0 아니죠? 0 아닐 때만 생각합니다. 독립이 됐다라면 이퀄이 돼야죠. 그럼 A도 0 아니란 얘기지. 맞아? 그러면 여기 뭐야 이게? A 교집합 B가 발생할 확률이 제로가 아닙니다라는 건 이탄 얘기잖아. 만나는 부분이. 오케이? 이해됐어? 괜찮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독립이면 이꼴이 돼야 되니까 A가 0 아니고 A 0은 아닐 때 생각하거든? 0 아닌 것끼리 곱해서 0 아닌 거 이꼴 되잖아. 0 아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0 나와버리지. 맞아? 그래서 독립이다라는 거는 A, B가 만나는 공통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독립이다. 그래서 여러분 배종옥 해갖고 기억하십시오. 배반이면 종속입니다. 배반이면 종속입니다. 즉 대우를 생각하면 독립이면 배반이 될 수가 없어요. 독립이면 서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독립이면 서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독립이면 반드시 만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이거 좀 여러분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배반하고 독립하고 여러분 좀 구별해서 생각해야 돼. 독립이면 배반이 될 수가 없어요. 독립이에요 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헷갈려 이게 많이. 그래서 이런 정도 배반하고 독립의 관계는 이런 정도 여러분이 좀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거꾸로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종속이면 배반이냐 그럴 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에헤이 17 그래버리면 종속이죠. 맞아? 27이 돼야지 독립이었잖아. 그럼 17이면 종속인데 공통부분이 있지 3명. 맞아? 그러니까 종속이면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니잖아 지금. 저게 증거야. 맞아? 좀 어렵죠? 이거 심란스럽죠? 예. 그래서 좀 상하고 해놓고 배종옥 해갖고 배반이면 종속이고 이거 객관식으로 가끔은 상위권 문제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심화해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예.